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기도 하지요. 예년처럼 국회는 마지막 날에도 제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서 여야가 여전히 맞서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오늘 내로 처리가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먼저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호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진통을 겪고 있는데 현재 국회 상황 어떻습니까? 여야가 협상을 하고 있기는 한 겁니까? 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이 조금 전 1시 40분부터 국회의장실에서 예산안 처리를 주제로 회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산안 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 협상이 중단됐는데 오후 들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직전 협상이 재개된 겁니다. 이외에 4+1, 그러니까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의 협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 현재 본회의에 상정돼 있긴 하지만 단순 표결로 통과를 장담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당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수정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오전에 본회의가 일단 열리긴 열렸는데 어린이 생명 안전 보호법이라고 하죠. 민식이 법안 등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오전 11시쯤 시작된 본회의에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모두 통과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처리된 직후 각각 2번부터 4번 안건으로 통과됐는데요. 아이 부모들은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특히 민식이 아버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중과실을 동반한 과속으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했을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이 역시 민식이법 중 하나로 불리는데요. 이 법이 악법이 아니란 내용으로 전단을 작성해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국군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 등 상정된 239개 안건 가운데 16개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오전에 본회의가 열렸는데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앞선 오전 본회의는 239개 안건 가운데 1번부터 16번까지 처리된 겁니다. 오후에는 안건이 따로 바뀌지 않는다면 17번부터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연기됐는데 일단은 4시 개의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오후 본회의가 오전처럼 순탄히 진행될 것이냐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전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진 않았지만 신청했던 걸 철회한 것도 아닙니다. 신청은 했지만 실행하지 않았을 뿐인 건데요. 오후 안건에 여전히 필리버스터가 신청돼 있는 상황이고 예산안 협상 등이 무산된 만큼 순탄히 진행될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예산안 협상이 무산됐다 이렇게 방금 표현을 하셨는데 말이죠. 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과 새 예산안을 별도로 마련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겁니까? 네, 민주당 관계자 말은 이 내용이 이미 4+1 협의체에서 모두 확정했다고 합니다. 다만 소위 시트 작업이라고 하죠. 수정된 예산안을 다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게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빨라야 오후 4시나 6시 조금 지체되면 그보다도 더 늦게 예산안이 상정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무래도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지진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때 일로 한국당 의원 수십 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해당 수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때의 일이 반복되진 않을 거란 해석입니다. 다만 4+1 예산안 상정은 결국 한국당과의 협상 결렬은 물론 어제 작성한 합의문이 무효화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또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내일부터 쪼개기 임시국회를 여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새 예산안은 그런 상황이고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 처리 문제, 오늘 본회의에 문희상 의장이 상정할까요? 일단 오늘 상정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오늘은 예산안과 다른 민생 법안들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고 내일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선 표결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최우선 목표인데
앞서 말씀드린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내일 임시국회가 소집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선거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진 두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민경호입니다. 민경호 기자가 국회 상황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 선출된 이후에 대치정국에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 해소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오늘 국회 상황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긴박했던 국회 상황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에서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필리버스터 신청했던 것들은 자유한국당 물총 걸쳐서 철회를 하고 합의해놓고 그걸 뒤집기를 번복하기를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면 앞으로 여야 간의 협상은 매우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한테 경고합니다. 4+1 토론하면서 으름장 놓는 정치 그만하시다. 결국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서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영준 명지대 교수,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님, SBS 김영환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김영환 위원, 여야, 특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견 차이를 좁혀서 예산안 합의 처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글쎄요,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는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불투명하죠. 근데 막판에 극적인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있고 또 지금 상황 돌아가는 대로 어떤 협상이 결렬돼서 그냥 민주당이 다른 그 야당들과 함께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또 국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 보시기에 국회 상황이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국회 상황에 대해서 누가 더 큰 책임이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어디에 더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국민들한테 물어봤더니요. 이번 20대 국회에 대해서 10명 중 8명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고 평가를 국회가? 네, 국회가. 예. 그리고 법안 통과율도 보면 30% 이하이기 때문에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사상 최악의 국회가 20대 국회다. 20대 국회입니다. 매번 최악이 돼요. 19대 끝 했을 때도 역대 최악이라 그러더니 예. 이번에도 최악이 됐는데요. 저는 예산안 문제와 관련돼서는 타협을 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실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요. 예결위원장이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역구 사업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 막판 절충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필리버스터 문제, 또 패스트 트랙 법안 문제 이런 거를 가지고 또 충돌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20대 국회는 한마디로 편법과 반칙의 국회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자신들한테 유리한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다른 법은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아니 분명히 선거법에 의하면은 선거 획정 1년 전에 하게 돼 있거든요. 안 하잖아요. 국회 선진화법 막 지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은 만약에 12월 2일까지 처리 못하면 예산안을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면 원내의 교섭단체와 국회의장이 합의를 통해서 수정안을 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야 4+1이라는 건 지금까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이것은 또 법을 안 지킨 거잖아요. 또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또 다른 편법이 나오고 물론 106조 2항에 나오는 법인데 그러니까 서로가 국회 과정 속에서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고 엄밀하게 따지면 민생을 볼모로 해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나쁜 국회는 있어서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좀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20대 국회가 사상 최악의 국회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와 맞물려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김만우 원장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오랜만입니다. 민주당이 4+1 협상 한국당 빼고 다른 정당들과 한다 이건데 이것도 사실은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또 변명으로는 이미 11월 말에 지금 예결특위의 권한은 끝났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절차인 50명 정도가 동의하는 수정안은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더라도 어쨌든 간에 제1야당과의 어제 합의해서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좀 협의해서 진행한 게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제 5개 문장으로 합의했던 내용 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 예산안을 합의해서 통과시킨다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참여해서 논의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이 과정이 지금 협상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협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20대 국회 종합적인 평가 관련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20대 국회가 초반 1년 지나고 나서 여야가 바뀌었단 말이죠. 이때 초반 1년은 국정농단도 규명하고 탄핵 속출까지 했던 역대 가장 적극적인 국회였다. 여야가 바뀐 이후로 지금 애매하게 된 상황이어서 두 개를 조금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김한우 원장님 설명 들으면 여야 간에 이 합의문 만들어졌을 때 합의문 내용을 시청자분들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가 항상 최악의 상황에서 빠져나갈 구멍은 늘 만들어 놓는 식으로 합의문을 만든다. 예, 예산안을 합의에 처리한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표현은 분명히 없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본회의가 열렸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힘겨루기 양상을 보여주듯이 본회의장 안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로를 향해서 고성을 지르기도 하고 급기야 문희상 의장은 서로가 서로의 생각과 입장을 한 번 더 고려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10시에 예정된 본회의 개의와 관련해서 어떠한 안건들이 어떠한 순서로 해서 올라오는지에 대해서는 개의가 예정된 10시 전까지 직전까지도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의사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국회법과 국회 관례를 무시한 의장님의 일방적인 단독적인 의사일정은 변경이라든지 선정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정확한 워딩으로 전 국민 앞에서 사과 말씀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결코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민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국민 앞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로 그 민생 법안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고 예산도 흔들림 없이 반드시 처리해 나갈 것을 국민 앞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는 한치도 흔들림이 없이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아니, 조금씩 참으세요. 역지사지하세요. 한 말씀만 할게요. 개인이 아는지도 모르겠네. 다산 정약용의 사지론이 있어요. 진실은 넷은 알아요. 당사자들 알아요. 여야가 협상하고 협상단체 원내대표들 잘 알아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문희상 의장이 저런 당부를 할 수밖에 없는 저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도 시청자분들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거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네가 알고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좀 우리 21대 국회에서 꼭 고쳐야 될 거 국회 내년에 구성될 21대 국회. 제발 국회의장의 권위는 지켜줘야 된다. 자신들이 뽑은 국회의장을 저런 식으로 여야가 갈라져서 싸운다는 거는요. 그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랑 똑같습니다. 누가 같은 국회의장이 되든 간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장 임기를 저는 2년에서 4년으로 바꾸고 정말 무소속으로 다음 고려하지 않고 정파적으로 따라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를 만들어서 의장 선거를 저는 교황 선출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합의를 통해서 나온 분이 4년을 끌고 가면서 권위를 가져가게 할 수 있는 거고 표결로 할 게 아니라 좀 그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의장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요. 미국에서도 보면 어젠다 세팅에서 이 순서를 정하는 거는
의장의 아주 단독 권한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든지 왜 밝히지 않느냐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다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성숙한 국회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나라 서열 2위입니다. 국회의장이. 네. 그 국회의장을 향해서 저런 식으로 뭐 어떤 때는 막말도 하고 이런 거 제발 좀 안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김만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장 자체에 대한 특혜 막말은 없었는데요. 오늘 아마 어제 합의 현장에서 문희상 의장이 주재했던 3당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 내용 네. 서로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럴 겁니다. 화면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오랜만에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과 3당의 원내대표들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내용은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지 말고 있더라는 건데요. 앞서 지금 이제 양당에 한 명씩 나와서 얘기했던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만희 의원, 한국당 의원이 먼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박찬대 대변인이 또 얘기를 했는데 예. 이만희 의원은 강조했던 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의안 순서를 명확하게 국회의장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물론 오늘 정해진 순서대로 앞서서 오전에 16개를 했고 오후에 17번부터 갈 거다 아까 우리 기자가 리포트를 했는데 예. 과연 오후에도 그 순서대로 갈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야당으로서는 어느 안건이 먼저 상정되느냐에 따라서 필리버스터 문제가 논쟁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해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예산안 진행 과정에서 지금 4+1 얘기가 진행되는 걸 가지고 이게 지금 예산 논의에 과연 주체로서 합당하느냐 문제를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박찬대 지금 여당 의원은 애초에 합의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요.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그 후보 상태에서 후보 유세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앞으로 더 쟁점이 되고 있는 공처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 둘 다 악법이다. 그러나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 그대로 간다면 다수가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협상을 해야 된다는 태도로 시작하고 있어서 저는 어떤 방식이든 협상은 될 거다라는 건데요. 예산안 가지고 충돌하고 있지만은 사실상으로는 다음 안건 가지고 내밀하게 서로의 뭔가 정리가 안 돼서 이것 가지고 싸움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복잡한 상황을 거치겠지만은 협상은 계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김한우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는 혹시 여야가 선거제 개편 법안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고 항상 선거제도 바꾸는 거는 여야가 합의를 해왔기 때문에 혹시 공수처 설치 법안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한다. 21대 국회에서 가장 최우선 과제로 한다. 이런 식의 또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 어떻게 창조적인 보세요? 발상을 예. 좀 제안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그 시기의 문제보다는 지금 예산안 빼고요. 예산안 경우도 지금 쟁점은 저는 크게 쟁점이 안 될 걸로 봤습니다. 총액 삭감 비율 가지고 얘기했었는데요. 더구나 지금 현재 새로 야당 한국당의 정책위 의장이 된 김재원 의원이 예결특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인 줄기는 뻔히 알고 있죠. 다만 이 기회에 제가 봤을 때는 예산안을 둘러싼 논란을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성토의 계기로 만들려고 좀 끌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패스트트랙 관련된 2개 법안은요. 내용을 가지고 조금 뭔가 절충해 보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조건 막은다고 했을 때 지금 다수의 애가 민주당과 소수 여당이 결합해가지고 통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반대만 하다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통과 과정 속에서 한국당의 가장 유리한 입장을 그나마 조금 반영해 보려고 하는 쪽이 아니겠는가. 예컨대 선거법 개정안에서는 연동 비율을 최소화시키려고 한다든가. 예. 그다음에 공수처법에서는 기소권 문제를 거의 독립시키는 수준으로 간다든가. 또 인사추천위의 구성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또 수정안까지 냈지 않습니까? 구성을 국회에서만 선출하는 걸 한다든가. 그래서 저는 공수처장의 임명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국회로 하자. 예, 뭐 그러니까 이런 추천위 내용이죠. 자체를 예. 완전하게 국회에서 추천하는 걸로 구성한다 등등 있어가지고 좀 내용상의 접근 여지를 남기고 지금 협상을 시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역발상도 가능하겠죠.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법안을 합의를 하고 선거제 개편 법안은 서로가 합의가 안 되면 뭐 다음 국회로 또 미룬다든가 아마 다른 정당들이 상당히 반발할 그렇습니다. 텐데. 그런데 예. 워낙 정의당들이 세게 나와서 지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항상 저희가 주영진 뉴스브리핑 팀에서 이런 여야 간의 협상 상황을 그때그때 전달해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협상이 타결이 될 때가 중요한 거지 그 중간에 어떤 힘겨루기나 결정적으로 국민의 여론과
배치되는 그러한 언행을 하지 않는 한 저희가 전달해드리지 않고 있는데 김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작년 예산안 통과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 막판에 거대 두 정당들이 합의를 해서 통과시켜버렸잖아요. 지난해 국회와 올해는 또 완전히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예. 심상정 대표를 화내게 하지 말아라 라고 아마 심상정 대표가 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다시 선거법 만약에 손대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는 250이고 50에 50% 연동형이 마지노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리려고 한다면 이거는 또 굉장히 또 훅폭풍이 올 수가 있어서 그 부분 속에서 가면서 오히려 공수처법에 관련돼서 타협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추론은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전망은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여야 간의 협상 결과 올해 말까지 과연 여야가 어떠한 타협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민주당은 꼭 하겠다는 것이고 한국당은 꼭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그러한 상황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나 타협할 수 있을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어린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안 이른바 민식이 법이라고 하죠. 민식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민식이 부모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물에 빠진 애들 지금 수면위로 떠올라. 아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건져만 주세요. 건져만. 그러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너를 다시 못 보는 그 아픔에서 엄마 아빠가 평생 헤어나올 순 없겠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을 막아줄 수 있을 거야.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른 아이들을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고맙고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내 자식과 같은 불행한 일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 법안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국회를 매일같이 찾아서 호소했던 민식군의 부모님의 뜻과 의지가 오늘 국회에서 마침내 실현이 됐습니다. 민식이 법안이 어떤 내용입니까, 김영환 의원? 네,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신 대로 어린이 교통 안전 관련 법안인데요.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내에서 과속 카메라 신호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스쿨존에서 사고가 일어나면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민식이법이라고 이제 그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민식이법이라고 했고요. 오늘 또 이와 함께 처리된 게 이제 하준이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차장법 개선안인데.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고인목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어린이 안전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그동안 굉장히 애쓰고 또 눈물도 많이 흘리셨는데 오늘 마침내 이 두 가지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하준이 법안, 하준군이 2017년에 서울대공원 주차장 경사로에서 떠밀려 내려오는 미끄러진 차량에 치여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막아내자라고 하는 내용의 하준희 법안도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말씀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민식군이나 하준군 부모님 모두 참 훌륭하신 꼭 분입니다. 한번 좀 전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미국 유학하면서 야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네. 하나가 지금 민식이법과 관련된 건데요. 민식이법 말고 그 학교 앞에 스쿨존에 관련된 부분인데 등하교 시설은 반드시 경찰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좀 빨리 행정자치부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등하교 때는 경찰이 배치되기 때문에 절대로 과속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같이 함께 했으면 좋은 부분들이 있고요. 미국에서 이제 학교 버스가 쓰면 이렇게 그 팻말이 나오면 절대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있는 쪽에요.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한 파킹랏에다가 만약에 주차를 하면 그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나름대로 이렇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민생의 우선순위가 도대체 무엇이냐를 지금 깨우쳐 주는 거거든요. 민식이는 천사가 돼서 다른 아이를 도와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법을 이렇게 어렵게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이 국회가 얼마나 잘못된 국회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21대 국회는 좀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만우 원장님 보태신 말씀 있습니까? 네, 이렇게 짧게 해주시죠. 쟁점화되면서 민식이법을 국민들이 굉장히 모두가 주목을 했고 국회도 신경을 썼는데 이와 비슷한 다른 민생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계류돼 가지고 주목을 못 받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상임위에 잠자고 있는 법안들 어떻게 하면 꺼내서 주목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볼 과제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조금 있다가 우리 하태경 의원이 나와서 저희하고 인터뷰를 할 텐데 그 전에 자유한국당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의원총회가 되겠죠.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게는 마지막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했던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 7개월 전에 정말 정권을 허망하게 빼앗기고 나서 저희 자유한국당 참 서럽고 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모두 정말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정체가 바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과 공수처법 아닌가 합니다. 20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모두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온 힘을 다 합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힘을 다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4+1이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우리 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원내대표 교체기에 기다려주는 것은 정치적 도의일 텐데 도의도 없는 그런 의장과 여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난 1년에 대해서 우리 두 분께서 짧게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향후 대한민국을 끌고 갈 여성 3인방 의원은 심상정 의원, 박영선 의원, 나경원 의원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추미애 의원, 김현미 장관, 유은혜 장관 들으면 서운해야겠는데요. 예. 근데 그동안 많은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예. 뭐 추미애 의원도 뭐 당 오선의 정말 대단한 그 정치인이신데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관심도 갖고 그럼으로써 시대 정치라고 할 수 있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좀 싸움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쪽에서 역할을 더욱 앞으로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김 교수님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 서럽고 분했던 1년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나경원 의원 본인으로서는 그동안 해왔던 정치 생활에 비해서 완전히 달라진 1년이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과거에 나경원 의원과 1대1 뭐 인터뷰도 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했었는데 네. 그때는 본인이 정해진 답 이상을 별로 얘기하지 않았었죠. 정해진 답 이상을 벗어나면은 불편한 표정을 짓기도 했는데 나경원 의원 본인으로서는 가장 전투적으로 새롭게 활동했던 1년이 아닌가. 그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 또 긍정하는 평가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이전의 모든 시기하고는 다른 1년의 생활이 아니었나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나경원 의원을 조만간에 한번 초청을 해서 스스로 평가하는 지난 1년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